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이상 결과를 발표했죠. 1월 13일 7시 36분에 나온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봐야 될 텐데, 회복 속도 3일 이상 단축,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그 효능만 보면 안 되죠. 임상적 유의성만 보면 안 됩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HAB를 다루면서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은 제가 기사를 여러 개 찾았는데 이 P밸류가 있는 것을 잘 못 찾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임상적 유의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회복 속도가 단축이 되었죠.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것의 이름은 레킬로나주입니다. CTP59. 그래서 요게 지금 가장 빠른 컨퍼런스인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지금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즉시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후 6시부터 30분간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상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러 인종의 환자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를 했는데요. 중등도 환자에서는 폐렴을 동반한 게 전체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 300명을 2대1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레케로나주 군이 204, 위약군이 103이죠. 그러니까 2대1 비율로 나눠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경우가 9명, 위약군에서는 9명, 분모가 레키로나주가 더 크기 때문에 퍼센트는 더 낮죠. 그래서 4.4%, 위약군은 8.7%로 54%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P밸류가 0.196입니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54% 감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엑스페리먼트 그룹이랑 플라시보 그룹이랑 비교를 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의미성 확보가 됐습니다. 50% 이상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P밸류가 0.25, 0.06으로 다 0.05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죠. 기사는 뒤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요게, 자,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의 중간값을 구했는데요. 레키로나주에서 5.721, 그리고 플라시보군에서 8.77, 지금 3일이 단축이 되었는데요. 요게 기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회복 속도가 3일 이상 단축이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면밀하게 보면은 P밸류가 0.0084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미성까지 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키로나주를 투여하면은 회복되는데 3일이 단축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상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 둘 다 확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를 투여하면은 회복 속도가 3일이나 빨라진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 용량 레키로나주, 여기에서도 회복에 걸린 시간이 5.3으로 위약군보다 3.4일 단축됐습니다. 역시 P밸류 0.05보다 작고. 자, 그리고 이 확정 용량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약물 용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관찰해보니까 레키로나주를 투여하면은 체내 바이러스 감소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자, 위약군 대비 그 7일 기준으로 바이러스 농도가 현저하게 낮았고요. 위약군은 10일이 지나서야지 레키로나주 투여군이랑 비슷한 농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요게 7일, 10일 요 차이가 회복기간 3일이랑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회복되는 기간이랑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는 기간이 3일의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건데요. 안정성,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죽는다면은, 사람이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면은 이거는 약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라는 건데,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통 임상시험을 하다가 임상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의약품 투약 후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및 투약 후 이상반응으로 연구 중단 사례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임상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상 3상에서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통과가 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건 버거를 받으면은 10만 명분의 생산 공급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최대 20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리제네론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올라갈 영상에서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다루고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민값이 있고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에서 보면요. 샘플 스페이스 이게 무한히 커지면은 민 밸류는 익스펙테이션, 익스펙티드 밸류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이게 굉장히 커지면은 민값이 익스펙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예시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5번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샘플 값들이 1, 2, 5, 2, 3이 나오죠. 요때 민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은 나오죠. 2.6.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6분의 1 확률이죠. 2 곱하기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 곱하기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3.5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민값은 2.6인데 익스펙테이션 값은 3.5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민값은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샘플에 디펜던트한데요. 자, 이 샘플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값이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이런 눈이 나오면은 요게 대한 민값은 여기에 디펜던트하게 결정이 됩니다. 2.6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샘플 스페이스를 굉장히 무한하게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무한 번 던져본다는 겁니다. 이 샘플 스페이스가 무한정으로 커지면은 민값이 바로 expectation이 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나요? 이게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은 1, 2, 3, 4, 5, 6 주사위에 눈이 나올 눈의 비율이 6분의 1로 다 비슷하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민값, 평균을 구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expectation 값이랑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verage는 무엇인가? 이것도 평균이죠. 자, 위에서 주사위 5번 던진 상태에서 민값이랑 에버리지 값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요. 숨어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값은 뭐 여러가지 의미가 좀 다양한 종류의 평균값, 민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그냥 다 더해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에버리지를 많이 쓰고 수학이나 통계학에서는 민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뭐 에버리지, 민,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익스펙테이션은 샘플 스페이스를 무한히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항상 기대되는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디펜던트 하지 않죠. 근데 민이랑 에버리지는 샘플에 디펜던트 합니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샘플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어떤 것들이 뽑혔느냐에 따라서 민값이랑 에버리지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를 무한히 늘리면은 요 민값이랑 에버리지가 익스펙테이션 값이랑 동일해집니다.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민값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버리지는 그냥 다 더해서 나눈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이상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회복 속도가 3일 이상 단축이 되었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 임상적 유의미성 모두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